오래전 4월에 어느 봄날이었어요. 고은은 외갓집에 놀러가 있었습니다. 전날부터 장을 담그겠다던 외할머니의 은근한 닥달에 일어났어요. 장 담그는 일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생전 처음 해보는 일인데다가 몸이 고된 일이었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고 팔이 쑤셨습니다. 외할머니는 물 만난 듯 이것저것 시키셨어요. 치대고 붓고 짜고 치대고 붓고 짜고 아주 야무지게 일을 시키셨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일이 마무리될 때쯤이었어요. 띠리리리 띠리리리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불길했어요. 아빠였습니다. 아빠, 왜? 고은아, 할아버지 위독하셔. 엄마랑 가은이한테 연락하고 너도 빨리 와. 아빠의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고은은 외할머니에게 청산시로 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러시는 거 아니냐? 몇 번 위독하다고 해도 괜찮지 않았어? 저녁 먹고 자고 내일 아침에 가라. 외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맞았어요.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10년 이상을 치매를 앓으셨어요. 지병인 당뇨가 있어 평소 건강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는 분이셨는데 어느 추석 오랜만에 본 할아버지는 기운이 없어 보이고 좀 멍해 보이기까지 하셨습니다. 괜찮아지시겠지.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어요. 심해지신 이후로는 몇 차례 응급실에 가셨고 위독한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아빠의 목소리가 정말 다급했어요. 두려웠습니다. 고은은 서둘러 터미널로 달려갔어요. 할아버지, 금방 갈 테니까 기다리세요. 제발이요. 속으로 기도하며 버스표를 구매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데 아빠한테 다시 전화가 왔어요. 이 세상 가장 받기 싫은 전화였습니다. 할아버지 돌아가셨어. 전화 너머로 아빠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비통했습니다. 청산시 병원으로 가는 길 믿기지가 않았어요. 진짜 이제 할아버지의 목소리도 들을 수 없고 눈도 못 마주치는 걸까요? 이제 평생? 이제 못 보는 거야? 정말? 버스 안에서 고은은 할아버지를 떠올렸어요. 할아버지가 두 번째 응급실에 실려가셨을 때 그 전날 꿈을 꾸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터널 안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어요. 아주 익숙한 아빠의 파자마를 입으시고 걸어가시는 할아버지를 붙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조금만 기다려. 아빠 엄마가 저기 있어. 지금 못 오지만 나한테 어디 있다고 알려줬어. 그러니까 내가 데리고 올게. 그날 밤 할아버지가 위독하다는 큰 고모의 문자를 받았어요. 다행히 할아버지는 며칠 후 입원실로 옮기셨습니다. 간신히 조금은 회복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1년 3개월 후 할아버지는 삼형제가 지켜보는 가운데 임종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치매라는 병을 알고 계셨지만 할아버지는 늘 점잖고 자상하셨어요. 말씀도 참 예쁘게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이 왜 차갑니까? 밖이 상당히 춥니까? 하시면서 고은의 손을 잡아다가 누워 계시는 할아버지 당신의 가슴 위에 꼭 잡아주셨어요. 할아버지 나 갈게. 하면 할아버지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언제 또 보니? 언제 올까요? 하면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어요. 내일 또 와라. 그리고는 손을 흔드셨습니다. 굿바이. 고은은 할아버지가 굿바이 하고 손을 흔드는 모습이 슬프기도 하고 또 상황이 우습기도 했습니다. 언젠가 평소 빨간색을 좋아하시는 할아버지에게 빨간색 티셔츠를 선물했더니 입어보시고는 연신 거울로 머리를 단정히 매만지시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빨간 옷을 입으니 기분이 날아갈 것 같구나. 또 언젠가는 고은이 입고 간 재킷을 보시며 일어나 보라고 하시더니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인류 멋쟁이 같구나. 그런 할아버지가 이젠 없어요. 고은은 또 다른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어느 해 설날이었어요. 큰 집에 모였는데 그때 마침 공무원에 임용되어 동사무소에서 일하게 된 사촌 동생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당신 후배라며 자랑스러워하시고 기뻐하셨어요. 그래, 넌 동사무소에서 무슨 일을 하니? 사촌 동생은 우스갯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나 동사무소에서 매일 풀이나 뽑아. 동사무소 직원이 별걸 다 한다는 푸념이었을 거예요. 그 푸념 섞인 말에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비록 동사무소에서 풀 한 포기를 뽑더라도 상냥한 마음으로 뽑아라. 그리고 특히 글을 모르는 민원인이 오면 더 특별히 상냥하게 응대해라. 그러면 그 사람은 널 평생 못 잊고 고마워할 거야. 왜 당사자인 사촌 동생보다는 고은이 더 감동을 받았는지 몰랐어요. 그건 그저 과거에 공무원이셨던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라기보다는 더 큰 인류애 같은 게 느껴져서였을까요? 아, 우리 할아버지가 인생을 이렇게 사셨구나. 아, 우리 할아버지가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시는구나. 그런 감동이었을 거예요. 그 후 고은은 공무원 시험에 최종 합격했습니다. 면접 전 자기소개서를 쓸 때 망설임 없이 할아버지의 말씀을 인용했어요. 그리고 지금 고은은 할아버지가 아주 예전에 군수로 부임하셨던 은봉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어요. 큰아빠 삼촌과 함께 앉아있는 아빠가 고은을 보더니 얼굴이 빨개져서 서럽게 우셨습니다. 아빠, 할아버지 돌아가신 거야? 할아버지 돌아가셨어. 아빠는 지금 고은보다 더 힘들고 슬프겠지요. 몸도 안 좋은 아빠가 쓰러질까 걱정됐습니다.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그중 담담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헤어짐을 여러 번 준비하게 한 할아버지의 임종이지만 막상 사실이 되어 눈앞에 있는 영정사진을 보면 아무도 담담하기란 힘들었어요. 입관 전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족들이 빙 둘러서서 할아버지를 쓰다듬고 만지고 기도하고 울고 있었어요. 아빠는 잠시 휘청거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생전 모습 그대로 누워 계셨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은 차갑지만 부드러웠고 입가엔 산소호흡기의 영향으로 멍든 자국이 있었지만 생전에 주무시는 모습 같았어요. 엄마가 갑자기 구슬프게 울었습니다. 엄마가 시아버지인 할아버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고은은 알고 있었어요. 엄마는 예전에 외가 식구들과 술자리에서 술에 취해 이렇게 자랑한 적이 있었습니다. 난 우리 아버님이 너무 좋아. 우리 아버님이 우리 아버지보다 훨씬 좋아. 할아버지가 워낙 옷을 좋아하고 멋쟁이시라 엄마는 할아버지가 서울로 출장을 오실 때면 늘 예쁘게 신경 써서 옷을 입고 또 아기였던 고은도 예쁘게 입혀서 뵈러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직원들이랑 같이 오셨던 할아버지는 며느리를 자랑스러워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꼭 백화점으로 데리고 가서 고은의 옷을 사주시기도 하고 할아버지가 아끼시는 비싼 가죽 재킷을 딸들이 아닌 며느리에게 벗어주시기도 했답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아버지를 어려워하고 무뚝뚝했던 아들을 대신해서 며느리인 엄마에게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넌 내 딸이다. 치매 중에 할아버지 생신이 있었을 때 엄마가 물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누군지 아세요? 할아버지는 대답하셨어요. 누구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지. 엄마가 허리가 아파 할아버지 생신 식사 내내 바닥에 앉는 걸 힘들어하자 식사가 끝나고 할아버지가 먼저 나가셔서 엄마 신발을 들고 기다리고 계셨다고 합니다. 혹여 며느리가 아파 허리 굽혀 신발을 못 신을까 시아버지는 마루에 신발을 들고 며느리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할머니는 담담하신 듯 보였어요. 아마 속으로 많이 우셨을 겁니다. 언제나 할아버지, 아들들밖에 모르는 할머니는 아마 그날 한 평생을 잃어버린 느낌이셨을 거예요. 언젠가 할머니에게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태어나도 할아버지랑 결혼할 거야? 할아버지가 이렇게 아프고 힘들게 하는데? 아니, 라는 대답은 끝까지 안 하셨어요. 고우는 속으로 할머니는 다시 태어나도 할아버지랑 또 결혼할 기세시네 하며 웃었습니다. 고은이 잠시 청산시에서 직장을 다녔을 때가 있었어요. 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직전 2년간이었습니다. 집안 사정으로 부모님과 떨어져 살고 있었고 복잡한 집안일과 개인사 때문에 서러움과 분노 같은 것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때 고은은 할머니, 막내 고모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짜증내고 후회하고 짜증내고 후회하고를 반복했어요. 치매 환자도 가끔은 제정신으로 돌아온다고 하던가요? 할머니, 고모가 각각 방과 부엌에 들어가 자리를 비운 사이 소파에 나란히 앉아있던 할아버지는 고은의 손을 툭툭 치며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저 사람들에게 잘해. 짜증내지 말고. 저 사람들 비위 맞춰. 할아버지는 다 알고 보고 계셨던 거예요. 문득문득 정신이 좀 돌아오면 손녀딸한테 말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나 봅니다. 혹여 고은이 못되게 말하고 짜증내서 할머니, 고모가 손녀딸을 미워하기라도 할까 할아버지는 걱정하고 계셨나 봐요.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대부분 은봉군에서 현직에 재직 중인 큰 고모, 고모부, 작은 고모의 손님들이 많았어요. 고마웠습니다. 할아버지가 가시는 길이 초라하지 않아서 할아버지는 은봉군수로 재직 중이던 시절 소문에 의하면 당시 최고 권력 가족 중 한 분의 선거를 제대로 돕지 않았던 이유로 의원 면직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지금도 할아버지를 아는 지역분들은 말씀하셨어요. 너희 할아버지는 운동화 군수였어. 맨날 운동화에 흙을 잔뜩 묻혀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돌아다니며 일하셨어. 그 후 할아버지는 주변에서 오시라는 제의를 다 거절하시고 고향인 청산시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의 권유와 당신의 결심으로 선거에 나갈 준비를 하고 계셨는데 얼마 후 그 소식을 들은 당시 현직이 찾아와 나오지 말고 양보해 달라고 간절히 부탁하셨다고 해요. 할아버지는 포기하셨고 주변 선후배들은 그런 할아버지의 결정을 만류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 사시는 것이냐? 주변은 할아버지의 결정을 서운해했다고 합니다. 고은은 그런 할아버지가 잠시 바보 같다고 생각했었어요. 왜? 그 사람이 뭔데? 양보할 게 따로 있지. 그래서 할아버지께 물었습니다. 왜 양보했어요? 할아버지는 대답하셨어요. 나보다 더 훌륭하게 일할 사람이 있어서 양보했지. 고은은 또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때 그냥 선거 나가서 당선돼서 한 몇 선까지 했으면 내가 지금 노처녀가 아니라 엄청난 집안에 시집갈 수 있지도 않았겠어? 할아버지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그럼 내가 우리 손녀딸 위해서 지금이라도 선거에 나가볼까? 아, 귀여우신 할아버지. 정신없던 장례식이 끝나고 발인 날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관을 실을 차를 고우는 멀리서 보고 있었어요. 차 문이 닫히자 그 앞에 유일하게 서 있던 큰 고모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고모부가 우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할아버지에게 큰 고모부는 아마 큰 의지가 되는 존재였을 거예요. 같은 지역에 살고 있었고 아들들보다 얼굴을 자주 봤을 것이고 교수이자 나름 지역에서 유명한 분이라 할아버지는 자랑스럽고 든든하셨을 겁니다. 언젠가 할아버지가 신문에 기고한 글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육남매를 두셨는데 먹고 살기 바빠도 대학만 다 보낸다면
제 앞길을 가고 알아서 먹고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대학만은 다들 졸업시켰는데 악기를 하나라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줬더라면 자식들 삶이 더 윤택해질 수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글이었어요. 유일하게 큰 고모부만이 할아버지 희망대로 악기를 배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색소폰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기억이 났습니다. 화장터에 도착했을 때 다들 지쳐 보였어요. 마지막 관을 얹은 기계가 화장의 길로 들어갈 때 다들 오열하고 슬피 울었습니다. 그게 정말 마지막 이별이었어요. 화장문이 닫히자 맨 앞에 서 있던 큰아빠가, 그때까지 울음을 참았던 큰아빠가 주먹으로 문을 쾅쾅 치면서 우셨습니다. 그 장면이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아마 장례식 내내 가장 마음이 무겁고 그 책임감과 죄송한 마음에 크게 울지도 못했던 분이 큰아빠였던 거예요. 할아버지는 지금 에덴 공원에 계십니다. 빛도 좋고 정말 아름다운 동산 같은 곳이에요. 할머니가 아들 오면 꽃 필 때 돌아가시라고, 추울 때 돌아가셔서 애들 고생시키지 말고, 꽃 피는 따뜻한 날 돌아가시라고 한 그날, 할아버지는 에덴 동산에 잠드셨습니다. 할아버지의 화장한 유골을 묻어주시던 분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할아버지는 하느님 곁에서 자식들 위해서 못했던 기도하시면서 평온하게 계실 겁니다. 그 말이 마음에 위안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할아버지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그리고 아주 많이 보고 싶습니다. 고은은 지금 할아버지가 군수로 계셨던 은봉군청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할아버지 말씀처럼 풀 한 포기도 상냥하게 뽑는 공무원은 아닙니다. 그저 힘들고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워서 지난 3년간 초심을 잃어버렸다고나 할까요? 군수는 그냥 아무나 부를 수 있는 존재, 뭔지도 몰랐던 존재였는데 고은은 지금 군수님, 한마디면 벌벌 떠는 그냥 말단 공무원입니다. 할아버지 사진이 군수 회의실에 있다는 말을 들긴 했어도 감히 그 회의실에 갈 수 있는 직급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최근 우연히 그 회의실에서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 사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살아계신다면 지금 할아버지 후배가 되어 할아버지가 일하시던 곳에 있는 고은을 자랑스러워 하실까요? 고은은 다시 다짐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겠다고. 내가 비록 풀 한 포기를 뽑더라도 상냥한 마음으로 뽑아라. 그를 모르는 민원인이 오면 더 특별히 상냥하게 응대해라. 그러면 그 사람은 널 평생 고마워할 거야. 할아버지가 남기신 가장 큰 유산은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었어요. 오늘도 고은은 민원실에서 어르신 한 분을 맞이합니다. 그를 잘 모르시는 할머니께서 서류를 들고 헤매고 계세요. 고은은 자리에서 일어나 할머니께 다가갑니다. 그리고 웃으며 말합니다. 어르신, 제가 도와드릴게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할아버지처럼 상냥한 마음으로. 할아버지는 지금도 손녀의 마음속에서 굿바이 하며 손을 흔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고은은 오늘도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